자, 하나, 둘, 더 들어야 되겠죠? 저번주에 제가 녹화 버튼을 안 눌러서, 오늘은 바로 녹화 버튼부터 누르고 행동을 합니다. 자, 그리고 우리 은평의 특징이 있어요. 은평 방문가의 특징은 잘 안 나와. 일찍 안 나와. 왜 등록을 해놓고 안 나와? 제가 누누이 말합니다만, 제가 다니는 학원들 중에 어떤 학원들이 합격률이 높습니까? 그러면 이게 11월 달부터 좀 그냥 편안하게 나오려고 노력하는 학원이 합격률이 높습니다. 은평이 항상 늦게 나옵니다. 1월 달 되면 바글바글 합니다. 그러니까 11월, 12월 달 잘 안 나와요. 뭐 하는 것이 없다 생각하고, 그래서 제가 3주차 됐으니까 이제부터 뭘 할 것입니까? 그러면 이제 학원도 선택이 다 끝났고 2주 공개 강의도 끝났으니까 이제부터는 이제 빼도 박도 못해. 이제 환불도 못해. 그러니까 이제 바로 강의다운 강의를 좀 들어갈 거예요. 자, 오늘부터는 이제 뭐 시험에 나올 것들을 제가 좀 암기를 좀 시킬 거예요. 자, 봐요. 일단 저번 주에 초벌구이 했습니다. 초벌구이. 경제론을 처음부터 끝까지 쭉 훑어보면서, 강의 노트로 훑어보면서 뭐가 나올지를 딱 찍어 드릴 테니까 이제부터 이제 그런 거 중심으로 이제 공부를 하셔야죠. 그럼 일단 봐봐요. 수요와 공급 이론에서 몇 문제 나온다 했어요? 몇 문제? 잘 대답해봐요. 저번 주에 제일 중요한 게 이런 거. 다른 거 생각 안 나도, 수요와 공급 이론에서, 요런 것들로, 뭐가 나오는지 모르지만 몇 문제가 나와. 이런 거. 자, 뭐가 나옵니까? 찍어보셔. 4개? 3개? 뭐가 나와요? 2문제 나옵니다. 2문제. 딸랑 2문제 나와요. 딸랑 2문제. 그러니까 많은 내용이 담겨 있지는 않다 그랬어요. 일단 그게 포인트예요. 그러면 뭐에서 2문제가 나옵니까? 그러면 요 수요와 공급 이론은 시험에 나온 게 딱 3가지예요. 3가지. 이걸 암기해야 돼요. 일단 경제론을 처음 들어가니까 기본 개념을 무조건 묻습니다. 기본 개념. 기본 개념 당연히 물어야죠. 기본 개념. 그다음에 두 번째 뭘 합니까? 그러면 소비자의 행동을 물어요. 소비자 행동. 그다음에 공급자의 행동을 물어요. 자, 여기서부터 제가 노랭이로 썼으니까 뭔가 지금 바로 암기하셔야 되는 거야. 자, 질문이에요. 자, 시장에서 뭔가 변화가 일어나요. 시장에. 그럼 누구 행동이 바뀌어요? 소비자 행동이 분명히 바뀌고 공급자 행동이 분명히 바뀔 텐데, 만약에 출제자가 시장이 뭔가 변화됐을 때 소비자의 행동이 어떻게 바뀌니? 라고 물어보면 무엇을 찾아내야 되냐, 이런 거야. 자, 예를 들어서요. 시장에서 갑자기 소득이 이렇게 늘었어요. 이렇게 줘요. 소득이 늘었어요. 이게 시장에 새로운 사건이 터진 거예요. 소비자들이 소득이 늘었어요. 그러면 소비자의 행동은 어떻게 바뀝니까? 그러면 출제자가 뭘 물어보는 걸까요? 소득이 늘었으니까 술을 먹으러 간다. 소득이 늘었으니까 여행을 간다. 이런 건 안 물어볼 거 아니에요, 이런 거. 도대체 뭘 물어볼 거냐는 거예요, 경제학에서. 항상 2가지예요. 소비자 행동은 항상 소비를 하는 주체니까 뭔가 소비자 행동 변화를 찾으세요. 그러면 뻔해요. 소비가 느는 것이냐, 소비가 감소하는 것이냐, 요거 묻는 게 다예요. 아주 심플하단 말이에요. 공급자의 행동이 바뀌어요. 그러면 공급자 행동이 어떻게 바뀝니까? 그러면 뭐라고 대답해 주는 거예요? 공급이 느느냐, 주느냐. 요거예요, 요거. 그 다음에 3번째. 균형의 변화라는 걸 출제합니다. 균형의 변화. 우리 균형의 변화하면 저번 주 마지막 시간에 제가 했던 거 2가지 규칙이에요, 3가지 규칙이에요, 4가지 규칙이에요.
균형을 변화시키는 네 가지 규칙을 묻는 거예요. 네 가지 규칙. 아, 이거 세 개에서 몇 문제 나온다는 거예요? 두 문제 나오는 거예요. 두 문제. 이건 누구든지 맞춰갖고 올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첫 번째 기본 개념을 묻습니다. 이해했고, 경제론이니까 당연히 기본 개념 묻겠죠. 그 다음에 두 번째, 소비자 행동과 공급자의 행동 변화를 묻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뭘 관심 있게 확인한다? 뭘 구별한다? 소비가 느냐 주냐? 소비가 느냐 주냐? 소비가 어저께 야간반에 이렇게 해놓고 15분 뒤에 물어봤더니 음한 소리 해. 소비자의 행동 변화를 묻습니다. 그러면 뭘 찾는다고? 소비가 느냐 주냐? 공급이 느냐 주냐? 이걸 묻는단 말이야.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항상 균형의 변화라는 게 있어요. 이 균형의 변화와 관련된 네 가지 규칙. 자, 이렇게 일단 서서를 깔아놓고 시작을 해볼게요. 일단 우리 수요와 공급 이론은요, 기본서가 86페이지부터 110페이지까지 있는 내용이에요. 기본서로. 그런데 여기는 기본서를 읽는 걸 좀 나중에 하셔. 왜? 기본서를 막 읽기 시작하면 제가 설명한 것들이 안 떠올라. 그러니까 시험에 출제되는 경향대로 제가 강의를 하는 거니까 일단 제 강의를 집중해요. 요걸 먼저 읽지 말고, 그래서 이제 들어가 보자고요. 강의 노트 14페이지를 한번 탁 봐봐요. 강의 노트 14페이지. 그러면 첫 번째 나와 있는 논점이 경제론의 기본 개념입니다. 그러면 조금 전에 30초 전에 봤던 내용이 떠오릅니까? 안 떠오릅니까? 경제론의 기본 개념 뭐가 떠오릅니까? 30초 전에 봤던 수요와 공급 이론에서는 세 가지 논점이 나와요. 그 첫 번째가 뭐죠? 기본 개념을 낸단 말이에요. 기본 개념. 기본 개념. 근데 이 기본 개념이 오히려 더 어렵단 말이에요. 우리 시험에. 기본이 되지만. 그래서 첫 번째 뭐가 있습니까? 그러면 여기 있죠? 양의 측정, 유량과 절약. 그럼 질문이에요. 양의 측정, 유량과 절약은 올해 나왔어. 31회 시험에 나왔어요. 31회. 그리고 쉽게 나왔습니까? 아무도 못 풀게 나왔어. 그러면 일단 31회 얘가 출제됐으니까 이거부터 뭔가 공부를 해야 돼요. 이거 빼고 뭔가 열심히 해봐야 돼. 일단 잘 생각해 보세요. 왜? 올해는 이게 중요치 않아. 11월, 12월 달에. 올해 나온 거니까 내년에 나오기 쉽지 않아요. 자,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나중에 마지막에 암기를 하는 거고, 자, 대신 이해만 좀 하잔 말이에요. 오늘 필요한 강의 주제와 관련된 이해만. 자, 양을 측정합니다. 양을 측정합니다. 그러면 수치화 한다는 뜻이에요. 수치화. 수치화한다는 게 뭐니? 그러면 우리가 경제학은 다 수치잖아요. 경제학의 대표적인 주장, 예를 들어서 가격이 얼마입니까? 3억, 5억 수치화. 소득이 얼마입니까? 3억, 100억, 200억. 아니 100억, 200억이라는 100만원, 200만원 소득. 뭔가 이런 걸 수치화하는 걸 경제학에서는 양을 측정한다고 해요. 양을. 근데 양을 측정하는 방법에는 크게 두 가지가 있어요. 유량과 저량이라고. 그게 뭐냐? 그러면 이런 거예요. 어떤 양을 측정할 때는 기간을 설정하고 양을 측정하는 게 있어요. 기간을 설정하고, 그게 대표적인 게 소득이에요. 요놈 딱 하나만 암기하자는 거예요. 소득. 자, 보세요. 누군가 저한테 물어봅니다. 자, 미스터 구가 너 은평에서 강의를 해서 얼마를 버니? 라고 물어봤더니 100만원 벌어요. 이렇게 물어봐요. 소득이 100만원이에요. 이런 걸 양을 측정한다고 하는 거예요. 수치화. 근데 포인트가 뭐냐? 왜 나에게 소득이 얼마냐고 물어봤겠어요. 소득을 많이 버느냐? 적게 버느냐? 이런 걸 확인해 보려고 소득을 물어본 건데 100만원은 많아 보여요? 적어 보여요? 뭔가 통이 커. 통이. 부동산 하시는 분은
이게 많냐 적냐 확인, 이게 많다고 적다고 명확히 말을 할 수 없어요. 왜? 50만 원보다 많아 보이고 또 1억보다는 적어 보이잖아요. 그런데 더 중요한 건 있어요. 100만 원이란 소득을요, 내가 1시간 동안 강의하고 100만 원을 벌었습니다. 그러면 나한테 뭐 사달라고 할 듯하고, 1년을 강의해서 100만 원을 봅니다. 그러면 뭐 사주고 싶잖아, 이게. 그러니까 소득이라는 건 뭔가 많고 적음을 따지기 위해서 측정을 하는 건데, 이 많고 적음을 따지는 이런 지표들은 반드시 기간이 이렇게 설정되고 측정되어야만 정확한 정보를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소득은 대부분 기간을 설정하고 양을 측정해요. 아무런 말이 없더라도. 그래서 우리 실무에서 보면 이런 게 있어요. 월급, 소득이잖아요. 앞에 뭐가 들어가 있어요? 한 달 동안 번 급여, 일정 기간 동안 번 급여. 그래야 비교가 가능한 거예요. 그 다음에 연봉, 이런 게 있죠. 연봉. 이런 것들은 1년 동안 번 봉급의 합. 그러니까 소득은 많고 적음을 따지고자 판단하는 소득은 앞에 기간이 전제되어야만 많고 적음을 정확히 판단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런 것들을 우리는 기간을 설정하는 유량이라고 불러요. 왜 유량을 하는지 이건 나중에 1월달에는 한번 설명할게요. 자, 아무튼 소득은 월급, 연봉 이런 걸 딱 생각하면서 기간을 설정하고 측정하는 양이야. 요 정도면 돼요. 근데 오늘 수업과는 관계없고 오늘 수업과 관련된 건 요거예요, 요거. 우리는 오늘 수요와 공급을 총 정리할 거니까 수요량, 다른 말로 소비량, 공급량, 공급량이에요. 자, 소비량과 공급량은 기간을 설정하고 측정하는 거라고 돼 있어요. 왜 그러냐 그러면 마찬가지예요. 자, 어떤 사람이요, 경제학자가 나한테 물어봐요. 야, 너 겨울인데 호빵을 몇 개나 소비하냐라고 물어봐요. 그러니까 제가 저는 호빵을 20개 소비합니다. 이렇게. 그럼 이 20개는 많아 보이냐 적어 보이냐 기간이 필요해. 이게 오늘 하루 동안에 20개를 먹습니다. 그러면 호빵 귀신이고, 1년 동안 먹은 호빵이 20개입니다. 그러면 이 뭐 사 먹는 것도 아니라 이런 거죠. 그러니까 똑같아요. 소득처럼 물건을 몇 개를 삽니까? 물건을 몇 개를 공급합니까? 수요와 공급, 소비와 공급은 기간을 설정하고 양을 측정하는 게 명확한 정보를 주는 거예요. 이런 걸 우리가 유량이라고 해요. 다른 건 있더라도 수요와 공급이라는 소비량과 공급량은 어떤 걸 설정해야 정확한 정보를 주는 거예요. 하루 동안에 소비한 양이냐 1년 동안에 소비한 양이냐, 그 기간을 설정하는 게 명확한 정보를 준다는 거예요. 이런 걸 우리가 유량이라고 그래요. 자, 그래서 하나 오늘 공부할 거, 수요와 공급은 기간을 설정하고 측정하는 유량입니다. 요거 하나. 자, 그 다음에 저량이라는 것도 있어요. 일정 시점을 설정하고 측정한다고 했어요. 일정 시점. 자, 얘는 요거 반드시 기억해 줘야 돼요. 시험 잘 나와요. 무슨 뜻이냐 보셔. 누군가 저한테 물어봅니다. 당신이 살고 있는 주택의 가격이 얼마냐라고 물어봐요. 그럼 제가 3억이에요 이렇게 대답한단 말이에요. 그럼 얘는 정확한 정보가 되지 못해요. 왜 그러냐 그러면 가격은요 끊임없이 이렇게 변화하는 속성이 있어요. 가격은 오늘도 변할 거예요. 그러니까 부동산의 주택의 가격을 측정할 때는 이 주택의 가격이 오늘이라는 시점의 가격인지 1년 전 시점의 가격인지 10년 전 시점의 가격인지를 밝혀줘야 되는 거예요. 이게 아주 중요해요. 가격은 끊임없이 변하는 거니까 야, 이 가격이 말이야 오늘 시점의 가격이야 1년 전 시점의 가격이야 10년 전 시점의 가격이야, 그 시점이 중요하겠죠. 그래서 가격은 반드시 일정 시점을 설정하고 가격을 측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대부분 우리가
주택가격 이런 걸 발표해요. 신문에서 발표하기도 하고 뉴스에서. 주택가격을 발표하면 이게 지역의 주택가격을 쫙, 아파트면 아파트 가격을 쫙 이렇게 나열하면서 반드시 이 가격들이 몇 월 며칠자를 기준으로 한 가격인지를 반드시 밝힌단 말이에요. 왜? 가격은 끊임없이 변하니까. 그게 바로 일정 시점을 설정하는 절량이라고 하는 거야. 일정 시점. 대충 삐로 왔어요? 일단 양을 측정하는 방법에는 기간을 설정하고 측정하는 유량과 시점을 설정하는 절량으로 뭔가 판단이 된다. 그 중에 자, 소득이 나와요. 소득, 월급, 연봉은 앞에 뭘 설정하고 있어요? 대놓고 월, 연이라는 기간을 설정했잖아요. 이런 것들이 대표적인 유량이에요. 그리고 수요와 공급도 대표적인 유량이고, 그리고 가격 같은 건 반드시 시점을 설정해야 돼요. 왜? 가격은 끊임없이 변하니까. 요 정도만 이해하고 가자는 말이에요. 기본 개념. 올해는 중요도가 떨어지죠. 자, 그래서 두 번째 중요 개념은 구별 개념으로서 수요량의 변화, 수요의 변화를 저번주에 초벌구했다는 거야. 근데 놀라운 일은 우리 공인중개사의 자격증의 가치가 105억이라고 2주 전에 제가 밝혔음에도 불구하고 또 다 잊어서 왔습니다. 이번 주에 강의 들어가니까. 11월 달에 이렇게 하는 거예요. 계속 반복해보는 거야. 다시 한번 보셔. 자, 봐봐요. 이게 지금 적어져 있는데 이게 중요한 게 아니란 말이야.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항상 요놈이 먼저 이해가 되어야만 저 구별 개념이 떠오르는 거야. 그럼 첫 번째 봐요. 자, 수요 곡선을 출제자가 제시했어요. 그럼 누구 행동이에요? 소비자의 행동이에요. 일단 여기까지는 기억이 나요. 근데 이 수요 곡선이 소비자의 행동을 뜻하는데 이 소비자 행동은 뭐에 반응하는 소비자 행동이에요? 뭐에 반응하는? 가격에 반응하는 소비자 행동입니다. 일단 이게 떠올라야 돼요. 가격에 반응하는 소비자 행동입니다. 그러니까 출제자가 야, 가격이 3만원이다 그러면 이때 소비자가 어떤 행동을 합니까? 그러면 가격에 대해서 소비자 행동을 묻고 있으니까 요 수요 곡선 라인에서 소비자 행동을 찾아야 돼요. 3만원이니까 소비자는 어디 있을 것이냐? 3만원이니까 여기 있겠죠. 여기. 소비자는 여기에 딱 서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리고 나서 소비자는 얼마를 소비하고 있어요? 100개를 소비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겠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중요한 거 여기 있어요. 출제자가 이렇게 줘요. 가격이 하락했어. 1만원으로 이렇게 물어봐요. 가격이 하락했어. 그러면 출제자가 소비자의 행동이 어떻게 바뀝니까? 라고 물어봐. 자, 그럼 조금 전에 했어요. 뭔지 모르지만 소비자의 행동이 어떻게 바뀌니? 라고 물어보면 뭘 분석하는 거예요? 뭘? 술을 마시러 가는지를 분석한다. 노래방 가는 걸 분석한다. 뭘 분석하는 거예요? 소비자 행동. 소비자 행동이 어떻게 되는지를 분석해 주세요. 그럼 뭘 분석하는 거야? 뭐라고요? 안 들려. 뭐라고요? 소비가 느냐 주냐 이걸 분석하는 거란 말이야. 이걸. 그래서 뭔지 모르지만 가격이 하락했어요. 그러니까 당연히 소비량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소비량은 증가합니다. 이렇게 해주면 되는 거예요. 소비자 행동은 소비가 느냐 주냐 이것만 판단한단 말이에요. 자, 그런데 문제는 이제 잘 보셔. 자, 요약 정리 좀 해볼 테니까. 자, 항상 소비자가 여기에 있을 때 소비자는 오른쪽으로 가기도 해요. 오른쪽으로. 그리고 경제학에서는 여기서 왼쪽으로 가기도 한다고 해요. 오른쪽으로 가기도 하고 왼쪽으로 가기도 한다. 그러면 왜 오른쪽으로 가기도 하고 왼쪽으로 가기도 한다고 합니까? 그러면 항상 오른쪽으로 이동하면 이동할수록 뭐가 늘어나요? 그렇죠. 오른쪽으로 이동한다는 건 소비량이 항상 늘어난다는 뜻이에요. 오른쪽으로 이동할수록 소비량이 늘어나니까. 그 다음에 이 그림에서 왼쪽으로 이동하면 이동할수록 어떻게 되는 거야?
소비량은 줄어든다고 그렇죠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소비자는 항상 여기서 소비량에 느는 변화를 주겠습니다. 그러면 오른쪽으로 이동하는 거고 소비량이 줄어드는 방향으로 행동합니다. 그러면 왼쪽으로 이동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가격이 하락해서 소비량이 늘어나는 상황이잖아요. 그럼 반드시 소비자는 오른쪽으로 이동하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오른쪽으로 이동할 때 어떻게 이동합니까? 그러면 가격에 대해서 반응을 보이는 거니까 뭘 따라서? 수요 곡선을 따라서 이렇게 이동을 하는 거란 말이에요. 이렇게 소비 곡선을 따라서 오른쪽으로 이동하는 거예요. 네. 그러면 결국 이쪽으로 소비 행동이 바뀌면서 몇 개로 소비량이 늘어나는 거예요. 300개로 소비가 늘어납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가격에 의해서 소비량의 변화가 나타납니다. 이걸 우리는 수요량의 변화라고 하고 수요량의 변화는 곡선을 따라서 이동하는 형태가 나타납니다. 요거 기억난다? 자, 그런데 이번에는 잘 보셔요. 이번에는 가격이 아니라 소득이 늘었어요. 이렇게 똑같이 나와요. 소득이 늘었어. 가격이 아니에요, 지금. 소득이 늘었어요. 이때 소비자의 행동이 어떻게 바뀌나요? 물어봐. 소득이 늘었을 때. 그럼 뭘 찾으라는 거야? 소비자의 행동 변화를 물으면 소비가 느냐, 주냐. 이거 찾으라는 거예요. 근데 봤더니 소득이 증가하면 땡큐 하니까 소비량이 늘어. 이건 확인했어요. 확인. 근데 여기서 우리가 항상 놓치는 게 여기 있다 이런 말이에요. 소득의 변화로 소비가 어떻게 늘어납니까? 그러면 우리가 자꾸 잊고 있는 거야. 소득의 변화로 소비량이 느는 것, 소비량이 어떻게 되는지를 분석하려면 소득 이외에 다른 것들은 고정되어 있다는 가정이에요. 다른 것도 변화될 수 있다는 가정이에요. 그렇죠. 다른 것들은 다 변하지 않는다고 가정을 하고 소득만 변화되면 소비가 어떻게 되느냐 이렇게 분석해야죠. 그러니까 여기에 있는 가격은 고정되어 있으니까 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요게 숨어있는 뜻이란 말이에요. 이걸 놓치면 아무것도 해결이 안 된단 말이에요. 소득의 증가로 소비가 어떻게 바뀝니까는 가격은 변하지 않는다고 가정하고 이때 소득이 늘면 소비가 어떻게 되냐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이게 아주 중요하단 말이에요. 이해됐어요? 그러면 이제 보자고요. 분명히 가격은 변하지 않는다고 가정을 하고 소득만 늘었을 때 소비가 어떻게 됩니까? 그럼 반드시 는다고 우리 상식에. 그러면 여기서 요 노랭이 소비자가 오른쪽으로 이동하는 건 맞겠죠? 소비량이 느니까 오른쪽으로 소비량이 느는 쪽으로 이동하는 건 맞는데 가격이 불변이라고 했으니까 동일한 가격 라인을 따라서 이동하는 거야. 왜? 가격이 변하지 않았으니까 3만원대에서 가격은 3만원대로 고정되어 있고 소비가 늘어나는 거니까 어떻게 이동을 하니 가격대를 따라서 이렇게 오른쪽으로 이동하는 거야. 이렇게 그래서 어디로 옵니까? 요리 이렇게 왔다고 해보자고요. 그러면 보셔. 가격이 하락해도 소비는 늘어. 300개로 소득이 늘어도 소비가 늘어요. 여기도 지금 양이 300개잖아요. 이게 이거의 차이를 묻는 거란 말이야. 자, 소비자는 오른쪽 소득이 늘던 가격이 떨어지도 오른쪽으로 이동해서 결국 어디로 왔어요? 300개를 소비하는 라인으로 왔다 이런 말이에요. 300개를 소비하는. 그런데 그 과정이 가격 라인을 따라서 이동을 했느냐 수요 곡선을 따라서 이동했느냐 그 과정이 차이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출제자가 가격과 소득에 대해서 소비가 느냐 주냐 이게 핵심이겠어요. 야, 가격 라인을 따라서 이동해서 소비량이 늘었냐 수요 곡선을 따라서 이동해서 소비가 늘었냐 이걸 물어보겠어요. 그러니까 결국 이거야. 은평을 왔는데 버스를 타고 왔냐 택시를 타고 왔냐가 다르다 이런 말. 이게 노래를 부르고 왔습니까 춤을 추고 왔습니다. 이게 차이가 있다 이런 말. 이게 요걸 놓치면 아무것도 안 된단 말이에요. 이게
자, 그런데 이렇게 동일한 가격 라인대를 따라서 뭔가 이동을 소비자가 소비량을 변화시키면 반드시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소비자는 그림자처럼 자신의 발밑에서 뭘 끌고 다녀요? 수요 곡선을. 그러니까 동일한 가격 라인대로 움직이며 마치 수요 곡선 자체가 이동하는 형태로 표현이 되는 거예요. 마치 이렇게. 왜? 항상 끌고 다니는 거니까 소비자가. 그래서 수요 곡선 자체가 이렇게 이동하는 듯 보인단 말이에요. 그래서 핵심이 무엇이었습니까? 그러면 가격에 의해서 소비가 바뀌면 반드시 수요 곡선을 따라서 이동하는 거고, 가격이 아니라 가격 이외의 요인에 의해서 바뀌면 가격은 고정되어 있다는 전제니까 동일한 가격대에서 이동을 하는 거예요. 우측이나 좌측으로. 그리고 이렇게 동일한 가격대에서 우측이나 좌측으로 이동하게 되면 곡선 자체가 이동을 하게 되는 것이고, 여기까지가 우리가 저번 주에 이해했던 초벌구이다는 것이죠. 오늘 다시 보니까 확실해져요. 다시 기억이 새록새록해져요. 처음 듣는 것 같아요. 셋 중에 하나야. 확실히 이해가 된다. 오늘 두 번 들었더니 야, 저번 주 했던 게 떠오른다. 이게 두 번째. 세 번째가 최악이야. 오늘 들으니까 또 처음 듣는 듯하네. 이런 거란 말이야. 자, 그럼 이제 보자고요. 구별 개념. 오메. 뭘 잘못 눌러버렸어요. 이거 이게 안 먹냐? 자, 그러면 이제 제대로 한번 해보자고요. 이제 봐봐요. 제가 이제 시험에 나오는 것들 한번 찍어 볼 테니까. 이해는 다 했어요. 분명히. 첫 번째. 자, 가격의 변화로, 자, 수요량이 변화했어요. 그러면 분명히 첫 번째. 수요량이 변화했습니다. 얘는 구별 개념은 아니에요. 항상 구별 개념은 수요량의 변화. 그 수요의가 들어가 있는 요게 구별 개념이고, 수요량이 변화했습니다. 수요량이 변화했습니다는 그냥 뭐라고만 해석해 주면 돼요. 구별 개념이 아니라 단순히 소비량이 변화됐어. 소비량이 변화됐어. 이렇게만 번역한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지금 소비자들의 소비량은 수없이 많이 변해요. 여러 가지 원인으로 소비량이 많이 변해요. 근데 경제학자들은 이 소비량이 변화되는 원인을 크게 가격에 의해서 변화가 이루어졌느냐, 가격 이외의 요인에 의해서 변화가 이루어지느냐로 두 가지로 구분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가격에 의해서 소비량이 바뀌면 수요량의 변화 과정, 요거 전체를 수요량의 변화 과정이라고 부르고, 가격 이외의 요인으로 소비량이 바뀌면 요거 전체를 수요의 변화 과정이라고 구별한다, 이런 말이에요. 이게 단순한 거야. 자, 그리고 우리 14페이지를 딱 보시면 그림을 한번 봐요. 밑에 구별견 수요량의 변화라고 적어져 있고, 오른쪽에 원인이 뭐라고 되어 있어요? 수요량의 변화니까 가격의 변화라고 적어져 있는 거고, 그리고 형태를 봤더니 얘는 가격에 의해서 뭔가 소비량이 바뀌고 있으니까 뭘 따라서? 수요 곡선을 따라서, 즉 내부에서 이동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적어져 있죠? 왼쪽에 그림도 있고. 이해된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수요의 변화는 원인이 뭐라고 되어 있고, 가격 이외 요인의 변화로 되어 있고, 그 다음에 형태를 봤더니 자, 요렇게 피재료라고 이렇게 적어져 있잖아요. 이게 무슨 뜻이냐? 가격 이외 요인의 변화는 항상 가격은 고정되어 있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요 가격 라인대에서 소비자가 이렇게 이동을 하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니까 마치 수요 곡선 자체가 우측이나 좌측으로 이동하는 형태로 표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수요 곡선 자체 이동입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기까지 됐어요. 그럼 자, 질문. 왜 경제학에서는요, 가격에 의해서 소비가 바뀌었느냐와 가격 이외의 요인으로 소비가 바뀌었는지를 이렇게 두 가지로 구분할까요? 그런 거 한번 추정해봐요. 아니, 굳이 가격과 가격 이외의 요인으로 굳이 왜 구분하냐, 이런 말이 이게. 궁금하잖아요. 왜 수많은 걸 가격과 가격 이외의 것으로 나누지? 왜 그래요? 대답 잘해 주셔야 돼. 수요와 공급 모형 때문에 그런 거예요. 수요와 공급 모형. 자, 요 수요 곡선은 누구에 대한 행동 반응이고 가격에 대한 행동 반응이에요. 이게 수요 곡선은. 그러니까 가격에 대해서 소비자 행동을 나타내는 수요 곡선이라는 것과 그 다음에 가격이 아닌 다른 요인 이렇게 나누는 거예요. 수요 곡선이 가격이니까. 그래서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누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해까지 했어요. 그럼 이제 시험에 뭐가 나오는지 한번 봅시다. 자, 오른쪽 보시면 세 번째 박스, 저번 주에 됐어요. 세 번째 박스에 수요량의 변화와 수요의 변화와 관련된 필수 기출 지문이 들어가 있는데, 이제 자, 보세요. 항상 앞에 선배들이 공부하면서 실수했던 것을 잘 알아야 돼요. 왜? 100%예요. 나도 실수할 거니까. 지금은 강의를 듣고 있어서 알고 있지만 한 2, 3주만 지나면 실수를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실수가 뭡니까? 그러면 보자고요. 가격의 변화로, 자, 이게 이제 처음 공부하시는 분이에요. 가격의 변화로 수요량이 변화했어. 그러면 이걸 수요량의 변화를 의미합니다. 이건 절대 혼동하지 않는 문장이에요. 얘는. 자, 그런데 두 번째 문장을 보면서 이제 첫 번째 어떤 사람이 있습니까? 가격 이외의 요인으로 수요량이 변화했어요.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런데 밑에 수요의 변화입니다. 그러면 1번. 야, 수요량이 변화했다고 되어 있는데 왜 수요의 변화야? 얘처럼 수요량이라는 게 들어가야지. 이게 1번. 이게 1번 실수. 그 다음에 두 번째. 이분은 조금 공부를 하신 분이야. 야, 가격에 의해서 소비가 바뀌면 수요량의 변화. 가격 이외의 요인으로 바뀌면 수요의 변화니까, 야, 가격 이외의 요인이면 수요량이 아니라 수요가 변했다고 돼야지. 그래서 틀렸어. 이게 두 가지예요. 양이 안 들어갔잖아. 수요량이 바뀌었다는데 그래서 틀렸다고 하시는 분 하나. 야, 가격 이외의 요인이니까 수요라고 해야지. 왜 수요량이 변했다고 해? 두 번째. 자, 왠지 공감이 간다. 뭔 그지 같은 생각을 하고 있어. 이렇게 생각하고 있다. 지금은 공감이 안 가지가 한번 틀리고 나면 공감이 간다. 이런 말, 이거 오죽했으면 여기다 그냥 적어놨겠어. 미친 듯이 나오는 건데. 그러니까 잘 보셔. 지금 밑에 있는 지문도 옳은 지문인데 포인트가 이거예요. 항상 수요량이 변했습니다. 수요량이 변했습니다는 구별 개념이 아니에요. 그냥 소비가 바뀌었어. 소비가 바뀌었어. 그리고 수요량의 변화와 수요의 변화가 구별 개념이고, 구별 개념이고, 그러니까 소비량이 바뀌었는데 뭐에 의해서 바뀌었으니까 가격으로 소비가 바뀌었으니까 수요량의 변화라고 하고, 여기는 가격 이외의 요인으로 소비량이 바뀌었으니까 아하, 요거 전체를 뭐라 부르는 거야? 요거 전체를 가격 이외의 요인으로 소비량이 바뀌었다는 요거 전체를 줄여서 수요의 변화 과정이라 합니다. 이렇게 해석을 해줘야 된다, 이게. 그래서 제가 누누이 말하는 거예요. 누누이 시험장에 들어가기 전에 제가 항상 하는 게, 수요량이 변화했어요. 그러면 요거 구별 개념이에요. 그냥 대충 소비가 변했다고 해석하면 되는 거예요. 수요량이 변화됐어요. 요거죠, 요거. 대충 소비가 바뀌었다는 뜻이에요. 구별을 해줘야 될 개념이에요. 아니라고. 항상 구별해줘야 될 개념은 수요량의 변화, 수요의 변화. 그냥 소비가 바뀌었다는 뜻이야. 그러니까 여기는
수요량이 변화됐으면 그냥 소비가 바뀌었다는 뜻이요. 그냥 하나 더. 이번엔 출제자가 수요량을 변화시킵니다. 그러면 구별 개념이에요. 뭔가 대충 소비량을 변화시킨다 하고 넘어가야 돼요. 대충 넘어가야죠 이게. 그런데 갑자기 출제자가 수요량 변화 이렇게 나오면 이건 구별 개념이란 말이에요. 이건 구별 개념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요것이 구별 개념이야. 요것이 그리고 자세히 봤더니 소비량이 똑같이 변화됐는데 얘는 가격으로 바뀌었고 얘는 가격 이의 요인으로 바뀌었으니까 너는 수요의 변화, 너는 수요량의 변화 이런다 이런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걸 구별하기 위해서 우리 고등학교 경제학 강의 제가 가면 뭘 합니까? 그러면 이런 것도 한다고. 유치하지 마. 길을 가는데 갑자기 배가 고파서 호빵을 하나 샀습니다. 그러면 둘 중에 어디예요? 배가 고파서 호빵을 샀다는 거예요. 이거를 말한다 이게. 배가 고파서 가격 이외의 요인으로 호빵의 소비량이 변화됐군요. 그 과정 전체를 수요의 변화 과정이군요.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수요의 변화 과정이라고 하면 가격 이외의 요인으로 소비가 바뀐 거구나. 이렇게 번역을 한다는 거예요. 경제에서. 자, 길을 가다가 커피 향이 아주 좋아 보여서 커피를 하나 주문했어요. 어디예요? 저 수요의 변화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굳이 경제학에서는 자, 커피 향이라는 가격 이외의 요인으로 소비를 했습니다. 이렇게 말하지 않고 수요의 변화야 이렇게 줄여서 말한다는 거예요. 예? 자, 백화점을 딱 갔더니 백화점이 50% 세일해. 그래서 그냥 무대기로 사갖고 와버렸어. 그럼 어디예요 이게? 저 수요량의 변화라고 해야죠. 가격에 의해서 소비가 바뀌었군요. 이렇게. 자, 그런데 1번, 2번이 해결됐더라도 자 5번, 6번이 28의 기출이에요. 5번, 6번 28의 기출. 보셔. 5번, 6번 28의 기출인데 딱 봤더니 이렇게 되어 있어요. 수요량의 변화, 수요의 변화. 이 두 개는 구별 개념이에요? 구별 개념이 아니에요. 그렇죠. 이게 구별 개념인 거예요. 수요량의 변화. 이게 구별 개념. 그러니까 여기에는 어떤 뜻이 담겨 있습니까? 가격의 변화로 소비량이 바뀌었어. 이런 뜻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당연히 앞에는 가격의 변화로 소비량이 바뀌었습니다. 라는 내용이죠. 그러니까 수요량의 변화의 요인이라는 건 원인을 찾으라는 거예요. 원인. 그러니까 당연히 원인을 묻고 있으니까 가격의 변화 이렇게 돼야 되고 뒤쪽은 가격에 의해서 소비가 바뀌면 수요 곡선을 따라서 이동하는 거니까 수요 곡선 상의 이동, 수요 곡선 내부의 이동, 수요 곡선을 따라서 이동을 합니다. 이렇게 적어주는 거고. 그 다음에 6번을 봤더니 수요의 변화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구별 개념이야. 그리고 뒤쪽을 봤더니 요인을 찾으라는 거야. 원인을. 그러니까 수요의 변화니까 가격 이외의 요인이 있어야죠. 그런데 가격 이외의 요인이라고 안 적어져 있구만. 그러면 안 된다고. 소득이니까 가격 이외의 요인이죠. 옳은 질문이에요 이게. 그리고 뒤쪽을 봤더니 수요 곡선 자체 이동으로 나타납니다. 아주 1번, 2번, 5번, 6번 아주 쥐약이야. 섞어놓으면. 그래서 출제자들이 1, 2, 5, 6번을 계속 섞어서 내는 거란 말이야 이게. 수요량 야 수요량이 바뀌었다는 거냐. 아주 중요하단 말이야. 자, 그럼 하나만 더. 자, 밑에 강의 노트 보면 28의 기출 있죠. 이게 28의 기출은 아주 수요량의 변화, 공급의 변화 아주 그냥 우려먹은 때 28회가. 그러니까 요 정도만 제대로 해주면 더 이상 함정이 빠지지 않아요. 자, 여기는 뭘 물어봤냐? 여기는 의가 생략돼 있어 이게. 공급의 변화, 공급량의 변화. 야, 왜 의가 생략돼 있다고 생각하냐? 지금 딱 봐도 구별하라는 개념이야. 구별하라는 개념. 구별하라는 개념은 공급의 변화와 공급량의 변화 이거죠. 그리고 뭘 물어봤어요? 요인이니까 원인을 물어본 거야. 원인. 그러면 자 질문. 둘 중에 어떤 것을 확인해야 되나요? 그러면 먼저 확인해야 될 건
요 놈을 먼저 확인해야 될 것 같아요? 요 놈을 먼저 확인해야 될 것 같아요. 이게 시험의 요령이에요. 공급량의 변화를 시키는 원인은 딱 하나. 가격. 공급의 변화를 만들어내는 원인은 가격 이외이니까 57,000여 가지. 그러니까 당연히 요걸 먼저 봐야죠. 요걸. 공급량의 변화 요인이니까 가격이구만. 가격. 끝. 왼쪽은 볼 필요도 없다고. 왼쪽은. 왜? 여기가 맞았으면 요거 하나밖에 없는데. 그냥 1번이 정답이에요. 몇 초짜리? 2초짜리. 왜 이런 걸 틀려갖고 오면 안 돼요. 자, 자신이 좀 생겼다, 안 생겼다? 자신이 생겼다. 자, 그럼 이제 보시자고. 뭐라고 돼 있어요? 요건 강의 노트 없어요. 왜? 주의라고 적어져 있는 이 내용은 강의 노트에 일부러 넣지 않아요. 그리고 제가 틈틈이 꺼내. 왜? 실수 포인트들을 묶어놓은 거야. 그러니까 자꾸 보면서 내가 실수하는지를 봐야 돼. 자, 봐요. 아파트 시장의 수요량의 변화 원인을 찾으라는 거야. 그런데 딱 봤더니 수요량의 변화니까 구별 개념이고 그 수요량의 변화의 원인을 찾으세요. 그러면 뭐예요? 가격이야. 가격이단 말이에요. 그래서 가격을 동그라미 쳐야지 하고 봤더니 니도 가격 있고 여기도 가격 있고 여기도 가격 있고 여기도 가격 있고 여기도 가격 있어. 아주 그냥 공부 처음 시작하면 아니면 대표적으로 헷갈리는 거야 이게. 야, 뭔 가격이 이렇게 많냐? 그럼 잡아봐. 가격은 많이 있어? 가격은 많지 않아? 일단 실무적으로 57,000여 가지야. 마트에 가보셔. 커피 가격, 아이스크림 가격, 담배 가격, 소주 가격, 콜라. 아니 가격은 엄청나게 많단 말이에요. 근데 이 가격이라고 해서 다 똑같은 가격이에요? 뭔가 다른 가격. 커피 가격과 아이스크림 가격이 똑같을 수 있어요? 완전히 다른 가격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보셔. 여기에 가격이 있고 여기에 이렇게 수량이 있는데 이게 만약에 아파트 시장이에요. 그러면 이 가격은 아무 말 없어도 무슨 가격이에요? 아파트 가격이 있죠. 아파트 가격. 여기는 무슨 수량이고? 아파트 소비량이고. 만약에 수요입니다. 이러면 그 다음에 빌라 시장이에요. 빌라 시장. 그러면 빌라 시장이 요 가격은 무슨 가격이에요? 빌라 가격이겠죠. 그러면 보셔. 아파트의 가격과 빌라 가격은 다 똑같이 취급되어야 될 가격인가요? 똑같을 수가 없어. 완전히 시장 자체가 다르단 말이야 이게. 그러니까 빌라의 가격, 오피스텔 가격, 아파트 가격은 완전히 다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흔히 제가 만들어 놓은 이론이 하나 있어. 영희 엄마, 철수 엄마 이론이야. 자, 우리는 시중에서 애가 나오면 전부 다 엄마야. 누구는 전부 다 아빠고. 그런데 영희네 집이야. 영희네 집에서 안방 마님이 되는 가격, 즉 안방 마님은 어떤 엄마예요? 영희 엄마야. 영희 엄마. 그러니까 당연히 영희 엄마가 집에 들어옵니다. 그럼 당연한 거야. 근데 갑자기 영희 집에 영희 엄마가 아니라 철수 엄마가 들어와요. 그럼 어떤 일이 나요? 난리 나는 거야. 경찰 불러야지. 그러니까 같은 엄마라도 누구 집이냐에 따라서 다르게 취급된단 말이에요. 도둑이냐? 안방 맞음이냐? 가격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지금 시장이 어떤 시장이라고 딱 돼 있어요. 아파트 시장. 아파트 시장. 그러니까 니는 아니야. 니도 아니고 그리고 5번도 아니야. 일단 이건. 그런데 갑자기 아파트 시장이니까 아파트 가격이죠 라고 딱 하고 또 정답을 찾으려고 봤더니 세상에 아파트 가격 이렇게 돼 있단 말이에요. 이게 이제 두 번째 이제 헷갈리는 거야. 둘 다 아파트 가격이요. 자, 그런데 잘 보셔. 4번은 아파트 가격이 하락했다고 되어 있으니까 가격이 변화된 거예요? 가격이 변화 안 된 거예요?
변화된 거예요. 그런데 3번은 아파트 가격이 상승했다고 돼 있어요? 상승이 기대된다고 돼 있어요? 그럼 여기는 아파트 가격이 변화된 거예요? 변화 안 된 거예요? 엄청난 차이란 말이에요. 이게 똑같이 가격의 변화라는 표현이 있지만 여기는 가격의 변화로 딱 끝났으니까 변화가 된 거야. 근데 이쪽은 가격이 변화될 것에 대한 예측. 여기서 가격 상승에 대한 기대. 상승이 했어요? 상승을 아직 안 했어요? 상승 안 하고 그냥 예측만 된다는 거 이게. 이게 가격 변화가 아니야 얘는. 가격이 안 변했어. 기대만 하는 것이지. 그러니까 결국 정답은 몇 번이에요? 그렇죠. 이렇게 찾는 거야. 어마무시하게 실수야. 야, 뭐 별로 어렵지도 않구만. 어렵지 않다고 하죠? 시험에 이렇게 안 나와. 왜 어떻게 나오길래 그래? 이렇게 딱 키워드만 보여주는 게 아니라 뒤쪽에 문장이 다 있어. 이렇게 문장이 그러니까 저같이 글자 수가 딱 가격 하락의 기대 이러면 뭔가 구별이 딱 되는데 뒤쪽에 문장이 다 있으면 이거 못 봐. 1000% 열에 7번 못 봐. 문장이 다 그냥 길게 뒤에 다 있으니까 명심하셔야 돼요. 명심. 가격이 변화된 거나 가격 변화에 대한 기대는 엄청나게 달라요. 아파트 가격 상승에 대한 기대자. 그래서 제가 항상 시험 막판에는 이런 거야. 시험 막판 이제 곧 있으면 시험장에 들어갈 거니까. 자, 이렇게 공부를 하다가 딱 졸았는데 산신령이 와서 야, 너 합격했다. 이렇게 꿈에 나오는 거라. 너 합격이 기대된다. 이렇게 꿈에 나오는 거라. 뭐가 더 좋아? 합격했다랑 합격이 기대돼야 이거랑은 엄청나게 차이가 있단 말이야 이게. 그러니까 가격이 상승했다랑 가격 상승이 기대된다는 어마무시한 차이가 있단 말이에요. 대충 필요하세요? 이게 지금 우리 시험에서 가장 많이 실수하는 구별 개념 지금 쫙 한번 해본 거 이게. 자, 10분 쉬었다가 더 나가보자고요. 오늘은 전체적인 제가 시험에 뭐 나올지 다 찍어드린단 말이에요.